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이라면 한동훈, 요 한 사람만 보더라도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좌우파를 떠나서 너무나 불공정한 거잖아요. 일단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 힘없는 국민들은 죄를 지면 상응하는 법의 처벌을 받는 데 반해서 정치인들, 특히 이 검사들은요, 죄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전관입니까? 그래서 이 좌우파를 떠나서 이 검사가 조작을 했다. 이거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증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또 그냥 대놓고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졌던 태블릿 PC 계약서, 또 태블릿 PC 본체에 대한 조작, 뇌물죄 관련 조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지가 않고 초등학생들도 보더라도 이건 조작이다 이럴 정도의 국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렇게 허술하게 조작을 해갖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보수인사 200여 명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는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 조작들이 다 드러났어요. 정황이 아니라 포렌식, 과학적인 그런 조작 증거들까지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밝혀졌으면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 돼. 근데 이제는 8년이 지난 이후에 조작이 밝혀졌는데 판사들이 그거를 막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0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을 0으로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0으로 알아들어. 이거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치 이거는 중국을 넘어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김정은이가 1 더하기 1은 0이잖아. 그러면 맞습니다. 0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판결이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이 법치국가에서 판사들의 판결을 수긍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동훈의 이 구속 사유가 뭐냐? 차고 넘칩니다. 포괄적으로 딱 그냥 말씀드리면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닙니다. 정황이 아닙니다. 증거를 조작했어. 그러면 구속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플러스로 이 조작이라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 PC도 조작을 했고, 여기에 SK 최태원도 가담을 했고, 한 푼도 받아먹지 않았던 현직 대통령을 뇌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 뇌물죄 또한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넘어가서 5년 동안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졌고 내란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사형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제도가 없어진 지 꽤 됐죠. 근데 가능할 수는 있죠.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항상 말했던, 나는 그거 하나는 공감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말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감옥 생활하는 범죄자들은 흉악범 포함 영양사가 들러붙어서 정말 영양 만점의 음식들을 먹어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힘없는 국민들을 흉악범들이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맛있는 밥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불공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락꼬라지가 어떻게, 코스피가 지금 8% 이상 떨어져 갖고, 왜 우리가 전쟁이 나기 전에 주식 먼저 빠집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싹 빼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범죄 공동체로 박근혜 대통령 보수인사를 싹쓸이했었던 게 중범죄자긴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됐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그럼 바뀌어야 되잖아. 법무장관 할 때도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뀐다니까요. 자, 그러면 국민 여론이 또 지금 이제 14일 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생중계를 통해서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 검사의 조작, 모해 위증 교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밝혀지겠지만 뭐 또 그때 가봐야지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할지. 현재 상황에서는 증인 출석이 통과된 사람들을 보면은 피해 당사자든 핵심적인 증인들은 일단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최서원 씨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자백을 받아내야 되는 장시호가 이모를 얼굴을 맞닥뜨려서 할 수 있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최소원 씨라든지 변희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뒤로 빼놔. 박근혜 대통령, 뭐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은 지금 증인 채택으로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로키로 지금 가는 분위기긴 해요. 물론 이게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쪽이든 누구든 간에 국민의힘당이든 14일 날 이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그냥 희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특히 우리 보수 유튜브에서 메이저급도 이제는 한동훈 정도는 내치자. 저는 뭐 그렇게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전당대회 때도 보셨다시피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한동훈을 끄집어 내리려는 전략에서 막혔던 부분이 뭡니까? 한동훈만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코너에 딱 몰렸을 때 한동훈이 무슨 전략을 씁니까? 이거 대통령 지시하에 내가 한 거다. 거기서 딱 막혀버려. 이제는 한동훈만 내친다는 논리로는 한동훈 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돼. 진실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가이드라인처럼 누구는 뭐 도려내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전당대회 때 보셨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지금 최고위원들 임명하고 이거 보세요. 다 좌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우리 우파는 정권 교체라는 객관적인 그런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정권 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의 정권 이기고 근데 이거 갖다가 무슨 뭐 정권이 좌파에게 뺏기는 게 아니냐? 이재명에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을 상대로 윤석열도 당선이 됐잖아요. 왜? 내 죄가 10개야. 이재명 네 죄는 15개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거야. 이런 논리로 됐는데 죄가 이재명보다 없다고 하는 후보가 보수에 나온다면요. 빗자루로 꼽아놔도 이길 수 있어요. 저들에게 이길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살아야지 무슨 좌우파 정치인 뭐 그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나라가 바로 잡힌 다음에 진영 논리는 늦지 않다. 한동훈의 구속 사유가 뭐냐? 검사가 현직 대통령과 보수 인사에 죄 없는 사람들을 1000여 명을 소환해갖고 200여 명을 집어넣은 그 죄명이 뭐며 검사가 조작으로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탄핵시키고 구속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정말 내란죄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일반 그냥 그 중범죄가 아니에요, 한동훈은.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동훈만 내치고 윤석열은 뭐 이거는 다 나중 문제야.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없고 이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빠져나갈 문제고 그건 내비두란 얘기야. 윤석열 문제는 내비둬. 본인이 방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만 논리적으로 한동훈만 내치고 윤석열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논리로는 절대 한동훈을 내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14일 날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좌우가 합의하에 지금 검사 4인의 탄핵 중에 핵심 인물인 이 김영철 검사 모해 위증 교사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키로 장시호라든지 뭐 김건희 안 나오겠죠. 김영철 안 나오겠지. 이원석 안 나오겠죠. 박주성이 안 나오겠지. 박주성 검사는 누구냐면요. 제 방송을 왜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태블릿 PC 조작 과정에서 L자 패턴 그 위조의 핵심적인 인물이 박주성이라는 검사입니다. 예,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고 김영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삼성 이재용 당시 부회장을 뭐 프로포폴이라든지 약점을 틀어주고 지금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 장시호와 불륜 관계, 장시호에게 모해 위증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갖고 있지만 이 혐의가 너무나 짙어졌어요. 증거들이 너무 많아. 녹취록? 그까짓 거 지들이 나는 거짓말이었어요. 우리 오빠 말이 맞아요. 제가 거짓말한 거 혼자 허언증 환자예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청문회에서 밝히려면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국회의원들보다 수년 동안 투쟁을 하고 공부해왔던 뭐 변희재라든지 빵식이라든지 각종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 지금은 이제는 부담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조금 뭐라 그럴까 객관적으로 좀 힘들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에서 또 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그런 걸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간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대구 사저에 가갖고 녹취만 해오면 돼요. 하나만 물어보면 돼. 부담 없이. 장시호가 위증을 했던 그 부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뇌물죄를 성립시켜서 구속을 시켰던 최소원과 박근혜 대통령. 이 당시 그 특검에서 야, 이 뇌물죄로 넣기에는 뭐 증거도 없고 뭐 어떻게 조작할까 하다가 경제 공동체를 엮을 때 김영철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려면 이제 불륜으로 가정했을 때 장시호를 이제 시켰겠죠.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 장시호가 법정에서 우리 이모가 최소원이 삼성동 당시에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가 아니라 자택이죠. 삼성동 자택에 10억 원 정도의 뭉칫돈이 있다. 장시호가 말하는 거지. 우리 이모가 박근혜 대통령 그 삼성동 자택에 10억 원의 돈 뭉치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딸 정유라와 자식들하고 같이 써라. 이걸로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를 구속을 시킨 거 아닙니까? 왜? 박 대통령 집에 있는 돈을 최소원이 막 마음대로 갖다 써. 이걸로 경제 공동체를 엮은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2004년 노무현 탄핵 때는 마누라가 권양숙이 돈을 그렇게 막 받아먹어도 부부인데도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사가 가서 장시호의 증언이 맞느냐 그러면 아니다 이 한마디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탄핵 전국 당시에도 압수수색도 했었죠. 윤석열이. 그때도 야 무슨 소리냐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냐 최소원 씨도 발끈했지. 아, 그 말이 되느냐. 그럼 너네들이 박 대통령 그 삼성동 자택에 가서 돈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없다고 나왔잖아. 그럼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 돈이 있었어요. 그 최소원이 내 돈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청문회에 박 대통령께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간사가 간사 자격으로 가서 없다고 말 한마디만 받아오면 그거 한 방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저는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귀찮습니다. 솔직하니까 예. 귀찮습니다. 솔직하니까 예. 귀찮습니다. 솔직하니까 예. 저는 예. 사제인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 들 가서 네. 재판 치면은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바꿔버려. 전부 예.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27만이에요.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없는 겁니다. 국힘을 없는 겁니다. 국힘을 없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의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